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너무 분주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조금 다치진 않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허전하고 피곤한 날이셨나요? 이런 날엔 뜨끈한 국물에 따뜻한 밥 한 공기, 누군가 옆에서 말 없이 챙겨주는 밥 한 끼가 참 그리워지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밥 한 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밥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싶다면 꼭 대단한 사건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저 함께 밥을 먹어보면 돼요. 아주 단순한 듯 보이지만 그 순간에 담긴 수많은 감정과 본성이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누군가를 오랫동안 지켜보지 않아도 식사하는 모습만으로 그 사람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젓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밥은 얼마나 빨리 먹는지, 반찬을 무얼 먼저 짚어 먹는지 등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죠. 조심스럽고 섬세한 사람은 젓가락 끝도 조심스럽고, 급하고 조급한 사람은 젓가락질도 성급하죠. 이처럼 식사 속에는 감춰진 마음의 습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솔직하게, 더 깊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젓가락질이라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행동 속에는 그 사람의 인성과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용한 행동 하나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젓가락을 들고 무엇을 먼저 집으며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과 인성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밥상이라는 소우주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무의식은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 드러난다. 그 중에서도 식사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에요. 왜냐면 식사는 생존과 연결된 가장 본능적인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운 가장 기초적인 사회성은 대부분 밥상머리에서 익혀지죠. 식사 예절, 순서, 배려, 기다림, 나눔, 감사, 이 모든 것이 한 끼 밥상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밥상에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성격과 태도를 드러냅니다. 누군가는 자기 앞에 놓인 음식을 먼저 집어들고, 누군가는 이거 드셔보세요 하며 조심스레 권하죠. 어떤 사람은 말없이 그릇을 비우고, 어떤 사람은 식사 내내 불평을 늘어놓기도 해요. 심지어 밥을 뜨는 모양새, 국을 푸는 손길의 흐름까지도 그 사람의 삶의 결이 묻어납니다. 식사라는 시간은 본능과 교양이 가장 가까이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교차점에서 진짜 사람이 보입니다. 식사를 함께하면 사람의 가장 솔직한 습관이 드러납니다. 밥상 앞에서 사람은 연기를 오래 유지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식사는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식사 중 행동들을 하나씩 보며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이거 드셔보세요라는 말의 무게. 누군가가 먼저 음식을 건네며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말할 때 그 한마디엔 엄청난 심리가 담겨 있어요.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표현의 배려심, 이 맛을 함께 느끼고 싶다는 소망인 정서적인 교류, 나의 일상으로 당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인 진정성.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행동이에요. 두 번째, 음식을 남기는 사람, 남기지 않는 사람. 음식을 남기는 습관은 단순한 식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때론 감사의 태도 혹은 무관심의 표현이 되기도 하죠. 정성껏 차려진 밥상을 비우려 애쓰는 사람은 타인의 노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무렇지 않게 흘리고 버리고 남기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개인마다 이유가 있고 남기고 안 남기고가 나쁘다 잘했다로 딱히 나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행동의 마음 내면은 늘 그 사람의 인생 태도와 맞닿아 있어요. 세 번째, 먹는 속도. 그 속에 조급함 혹은 여유. 젓가락질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빠르게 혹은 느리게, 때로는 멈춤도 있죠. 이 리듬은 마치 인생의 박자와도 같습니다. 누구는 급하게 먹고 누구는 천천히 씹으며 여유를 즐깁니다. 빠른 식사 속도는 효율적인 반면 때로는 삶의 조급함과 긴장감이 묻어나기도 해요. 조급한 성격, 성과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식사 시간이 빠르다고 해요. 늘 다음을 생각하며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식사보다 식사 후 해야 할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압박감이 강해 과정을 즐기기보단 빨리 끝내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는 깊은 피로감과 삶의 긴장도가 높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반면
느린 식사는 소화에 좋고 대화에도 여유를 주지만 때로는 느릿한 태도나 우유부단함으로 비춰지기도 하죠. 외부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대체로 마음이 단단하고 쉽게 흥분하거나 동요하지 않아요. 식사는 에너지 보충만이 아니라 마음 정돈의 시간이기도 하죠. 느긋한 사람은 혼밥도 잘하고 조용한 시간 속에서 오히려 충전됩니다. 반찬 하나를 집을 때도 순서를 지키고 옆 사람을 먼저 살피는 배려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내면은 풍부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절제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도 잘 표출하지 않고 기쁘더라도 과하게 표현하지 않죠. 식사 중 침묵도 불편함이 아니라 익숙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말하거나 움직이기보다 먼저 조용히 주변을 살피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늘 고려하죠. 이처럼 먹는 속도조차 그 사람의 성향을 엿보게 해줘요. 네 번째, 식사 후 행동. 진짜 배려는 뒷정리에 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냥 일어나는 사람과 조심스럽게 그릇을 정리하는 사람, 뒷정리를 함께 하려는 사람은 관계를 대등하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함께 먹었으면 함께 마무리해야 한다는 함께라는 마음이 늘 있는 거죠. 그들은 관계를 함께 갖고 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단순한 뒷정리가 아니라 함께 했다는 책임의 표현이에요. 이런 행동 뒤엔 누군가의 수고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섬세한 배려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별거 아니지라고 넘기지만 이들은 작은 일에도 정성과 책임을 담아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모습이에요. 반면 그건 내 몫이라며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인 권력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나는 먹었고 끝났으니 됐다는 생각이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설거지는 원래 누가 하는 거지라고 정해놓고 자기 역할이 아님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종종 생활 전반의 무책임함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설거지를 도와주진 않더라도 감사 인사조차 생략한다면 그 관계는 조금씩 마모되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역할은 피하고 즐거운 순간만 누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군가가 감당한 노력 위에 서 있는 셈인데 말입니다. 이렇듯 식사의 끝은 관계의 거리를 말해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예전에 저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있었어요. 겉으론 친절했고 매너도 좋았지만 이상하게 늘 뒤가 허전하고 뭔가 쓸쓸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과 단둘이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사실 큰 기대도 없이 마주 앉았죠. 그런데 그날 밥을 먹는 그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말없이 내 앞에 반찬을 밀어주고 식사 내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엔 조용히 뒷정리를 도우며 요즘 좀 힘들었어요라는 한마디를 꺼내더군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 사람의 무뚝뚝한 말투 뒤엔 불안한 마음과 미안함이 숨어 있었던 걸요. 식사는 우리 마음을 꺼내 보여주는 가장 조용한 진실의 순간이었어요. 가끔은 그런 날이 있죠. 말도 하기 싫고 누구 얼굴도 보기 싫은 날, 속은 텅 비었는데 뭘 먹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그런 날 누군가가 조용히 밥 먹었어? 라고 물어줄 때 그 한마디는 그 어떤 위로보다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밥 먹었어? 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걱정돼. 내 안부가 궁금해. 내가 잘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저 밥 한 끼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온도가 담겨 있어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건 밥을 같이 먹어주는 거야. 그건 시간을 주는 거고 마음을 나누는 거니까. 그렇죠. 밥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때론 아무 말 없이도 같이 있음을 느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살아온 밥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어릴 적 가족과의 식탁 분위기, 청춘의 어느 날 친구들과 나눴던 편의점 도시락, 누군가와의 마지막 식사, 그 모든 순간들이 그 사람의 관계 방식, 감정 표현, 신뢰의 형태를 결정짓습니다. 식탁은 거울이에요. 마음이 급한 사람은 식사 중에도 눈빛이 바쁘고 말이 많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음식을 고르며 조심스럽고 질문을 피하죠. 신뢰가 깊은 관계는 조용히 함께 먹는 순간에도 어색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보다도 밥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어요. 사람의 본성은 누군가와 함께 나눈 밥 한 끼에서 드러납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순서로 젓가락을 드는지, 내 앞에서 어떻게 웃고
식사 후엔 어떤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는지 그 모든 작은 장면들이 모여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밥부터 함께 드셔보세요. 식사 내내 핸드폰을 보는지, 상대의 접시를 살피는지, 자기 것만 먼저 챙기는지, 조용히 물을 따라주는지, 그 안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배려하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 밥을 드시고 계셨다면 이 이야기라도 함께 먹는 느낌이었길 바랍니다. 당신이 누구와 어떤 식사를 하든 그 한 끼가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밥 한 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